네,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 LNG 벙커링이 생각만큼 이제 선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살펴봤는데,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첫 번째로 LNG 벙커링 이외의 규제를 충족하는 대안이 있고, 이제 두 번째는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더 비싼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LNG를 공급받을 수 있는 항구가 이제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이랑,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이 LNG 벙커링으로 인한 친환경 효과가 이제 제한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은 이제 연장선으로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뭐 매번 LNG 선박을 얼마에 수주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만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눈으로라도 한번 익혀놓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이제 2020년 11월에 이제 LNG와 관련해서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바로 이제 IMO의 MEPC 75차 회의에서 이제 새로운 규제 도입이 이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결정된 내용은 이제 이런 건데요. 이 신조선에 대한 에너지 효율 설계 지표를 통해서 이제 선박의 연료 효율성을 개선시켜 왔듯이 이제 운항 중인 기존 선박에 대해서도 이제 유사한 규제를 2023년부터 이제 도입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특히 이제 지난번에 설명한 이제 이 EEXI라고 불리는 이제 기존 선박의 에너지 효율 지표를 사용해서 이제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선박은 단계적으로 운항을 제한하기로 이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발표 이후에 전문가들은 2007년도에서 2011년도에 건조된 이제 다수의 선박들이 이제 EEXI 규제로 인해서 이제 2025년 이후에 정상적인 운항이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을 했고, 이제 이 규제로 인해서 앞으로 LNG 추진선 발주가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이 발표 이후에 선사들은 이 LNG 추진선 발주량을 늘리고 있을까요? 얼마 전에 이제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 선사인 머스크는 이제 LNG 벙커링을 채택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머스크는 이제 지난 수년간 LNG 추진선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대체 연료에 대해서도 이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이제 결국에 LNG를 이제 주력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컨테이너 대형화를 통해서 그 해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던 머스크였기 때문에 이제 이번 결정을 좀 시사하는 바가 컸었는데요. 그럼 이제 왜 머스크는 이 LNG 추진 연료를 주력으로 사용하지 않고 건너뛰기로 한 걸까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 해운 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이제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데, 이 LNG 온실가스 저감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곧바로 순배출 재료 연료 단계로 넘어갔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배출 재료 연료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 암모니아나 수소, 이제 메탄올 같은 다양한 대안 기술들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기술들을 더 밀어줄지는 조금 더 이제 지켜보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만 놓고 보면 이제 메탄올을 미는 것 같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머스크의 생각이고, 이제 이와 대조적으로 4위 업체인 CGM이나 이제 5위 업체인 로이트는 적극적으로 이제 LNG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업계 1인 MSC도 이제 바이오 연료에 중점을 두면서 이제 LNG 벙커링도 테스트를 하고 있고, 3위 업체인 이제 코스코도 이제 LNG 추진 VLCC를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현재 이제 머스크처럼 이제 LNG 추진선과 벙커링 단계를 생략하고 이제 바로 순배출 제로 체계로 가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현 시점에서 순배출 재료 연료와 관련된 이 신조선 수요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이제 상당한 시일,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0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LNG 추진선을 사용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령 이제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빠르게 순배출 재료 연료가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게 보급되고 또 사용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이제 LNG 같은 경우도 뭐 매장량도 많고 이제 가격도 저렴한 이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박이 개발된 시점이 이제 1990년대가 아니고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사용된 이유는 이제 관련 기술이나 표준들이 이제 아직 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장비들도 개발이 더 필요했는데, 이제 이런 점들을 보면 순배출 재료 연료도 이제 갈 길이 멀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특히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수소 연료 같은 경우에는 뭐 수소차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 수소 터빈이나 엔진은 이제 실험실 단계 기술이고요. 상용화된 제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이제 상당히 이제 높은 가격대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당장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이제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암모니아를 이용한 연료 전지 선박도 마찬가지죠. 뭐 암모니아 자체 공급망이라든지 이제 암모니아 연료 탱크와 같은 이제 안전 기준 같은 것들도 이제 마련이 돼야 되고, 선박 연료용 암모니아 가격도 경제적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최초의 LNG 추진선이 2010년 정도에 등장한 점을 돌이켜보면
기술 개발을 앞당겨서 2025년에 순배출 제로 선박들의 실운전 사례가 확인이 되더라도 관련 인프라가 정비가 되려면 2030년 정도는 돼야 좀 보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그 LBG라는 개념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걸 개념적으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LBG라는 건 쉽게 말해서 폐기물이나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메탄가스를 만들어서 이걸로 LNG 추진선을 운행하는 건데, 실제로 몇 년 전부터 LBG는 유럽에서 연료로 판매가 되기 시작했고, 아직까지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굳이 수소나 암모니아를 쓰지 않더라도 2030년까지는 대량으로 공급될 수 있다는 게 현재까지 견해입니다. 그럼 좀 화제를 바꿔서 만약에 현 시점에서 LNG 추진선이 많이 쓰기 위해서는 어떤 부면을 조금 손보면 이 시장이 예상보다 조금 더 빠르게 커질 수 있을까요? 크게 5가지 부면을 바꾸면 이 시장이 좀 커질 수 있는데, 이 시간에는 엔진 파트만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엔진 파트부터 보면 LNG 추진선 같은 경우에는 이 저부하 구간에서 효율을 개선시켜야 되는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은 이거는 그 해운 분야 온실가스 배출 연구 2020년 판에서 발췌한 자료인데, 여기 선박의 종류별로 온실가스가 나오는 양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하늘색, 그러니까 슬로우 트레인 구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부분이 대부분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특히 여기 벌크선이나 컨테이너선, 그리고 그 유조선만 해도 여기 60%가 넘는데, 이런 걸 보면 60%가 넘는데, 이 슬로우 트랜지스라는 거는 엔진이 65% 이하의 출력을 내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낮출 때 에너지 효율성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LNG 추진선에 사용되는 엔진은 모두 이중 연료 엔진입니다. 따라서 LNG 추진선이 그 대세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저부하 구간에서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시킨 엔진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파일럿 연료 사용량 절감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잘 나와 있지만은 그 방금 LNG 추진선에 사용되는 엔진은 모두 이중 연료 엔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중 연료 엔진이라는 거는 디젤 모드랑 가스 모드가 있어서 평상시에는 가스 모드로 작동을 하고 비상시에는 디젤 모드를 이용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 가스 모드라고 해서 100% 가스로만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원활한 그 연료 착화를 위해서는 그 소량의 디젤을 섞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파일럿 연료라고 합니다. 현재는 그 가스 모드에서 사용되는 파일럿 연료가 3% 미만인데요. 그런데 실제 운항 조건에서는 그 더 많은 파일럿 연료가 사용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 파일럿 연료 비율을 더 줄여야 되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는 이 메탄 슬립 문제라는 걸 또 해결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 온실가스 부분에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가스 모드에서 완전히 연소가 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메탄가스가 방출되는 소위 메탄 슬립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메탄은 CO2보다 이 온실가스 효과가 50배 정도 더 강하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메탄 슬립을 최대한 억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는 LNG 추진선에 딱 맞는 엔진이 없어서 조금 더 많은 연구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LNG 추진선이 각광받지 못하는 이유와 또 그럼에도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되는지를 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